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숫자 계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특검법과 관련 없이 용산의 분위기는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타이밍이 아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300명이 전원 출석을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104표 최종적으로 폐기가 됐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일단 104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경고성이라고 봅니다. 일단 108명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데 오늘 오전 의총에서 당론으로 일단 반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표가 나왔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실적으로 민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특히 이 법 통과와 아울러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과라든지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이야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대통령이 만든다고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나요? 예. 자, 그런데 공간이 없다 뭐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부속실이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국민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불만과 언욕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국회의원들이 결국 이제 국민들과 만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들도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를 그냥 국회에서 방어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야당은 끊임없이 아마 특검법을 낼 텐데, 물론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 위법성은 충분히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간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현재 지지율이나 민심의 상황을 보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사정 아닌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04석의 의미는 다음번 표결 때는 이것조차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실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저는 그런 경고성 표결로 보여집니다. 그 표 계산을 잠깐 해볼게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저와 같이 보실까요? 물론 21대 국회, 22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반대 109표였고 이번이 반대 104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192표. 192표죠? 그럼 2표는 누군가가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효 1표, 기권 1표 하면 총 4표가 이제 최대 이탈을 한 셈인데, 글쎄 이것도 진짜 턱밑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물론 무기명 투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어떤 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이니까 적어도 단일 대우로 당론으로 불결시키자 했으면 108표 모두가 반대표는 나와야 했던 것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럼에도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음에도 반대표가 104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석수에서 4표가 모자란다라는 것은 사실상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그중에 2명은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명은 무효나 기권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에 불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준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른 계속 나왔지만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았잖아요. 결국 예. 8표 중에 4표가 이탈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절반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턱밑까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또 최혜병에 관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다음번에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재표결을 하게 될 때는 이제는 그때는 국민의힘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뭐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뭐 이탈을 했는지 여당 내에서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이현종, 장현주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건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부글부글한데 일단은 그 부결시키면서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폐기가 됐는데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단일 대우는 확고하다고 했거든요. 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저 4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이게 비겁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것도 밝혔잖아. 최상병 자기 찬성한다고요. 예. 그런데 당론이 있는데 차라리 소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하든지 예. 그 무기명 뒤에 숨어가지고 당론과 다르게 표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이라도 이게 당당하게 던진 사람 밝혀라. 저는 이렇게 촉구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법안 내용을 보십시오. 최상병 특검에게 이미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 불송치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걸 구명했다고 이게 특검하재. 예. 그분이 무죄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사건 보십시오. 예. 지금 공천 개입한 게 명태균 씨 텔레그램 보니까 있어요. 오히려 안 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공천 개입 안 했잖아요. 개입한 게 문자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을 예. 한번 보낸 거. 만천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아무리 뭐 갈등 이런 걸 떠나서 예. 말이 안 되는 게 특검이면 당연하게 국회의 양심으로 반대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숨어서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아주 비겁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 김건희에서 사과 문제도 그래요. 예. 지금 보십시오. 전북이 특검한다고 계속 뭐 공천 개입했니, 당무 개입했니, 뭐 개입했니 또 이렇게 공격하는데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과하면요. 예.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사과랑 어떻게 타이밍 있고 모든 게 다 클리어하게 끝나고 나서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이게 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예. 이래 봅니다. 근데 오늘따라 뭔가 노선이 더 확실해지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 기분 아니 탓인가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예.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게 악법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이거는 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실 때 붕괴하는 거라고. 예.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서정욱 변호사님 사과를 하면 더 문제다라는 게 오히려 그게 반대 아닌가요? 사과를 안 하면 문제 아닌지 만약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인식 중에 사과를 하면 여론이 더 떨어지고 뭐가 안 좋아지고 더 공격을 당할 거다. 근데 반대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저는 그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사과를 해야 뭔가 수습이 되는 건 아닌지 뭐가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추가로 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에 사과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파우치백인데 예. 이거는 대통령이 부인에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대통령이 직접 정중하게 국민께 알겠습니다. 사과했고 예. 그다음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보십시오. 그때 사과할 때마다 이게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져서 5%까지 예. 그 탄핵까지 갔잖아요. 예. 저는 파우치백은 대통령이 그 나머지를 예. 그럼 이게 공천 개입했다고 사과합니까? 예. 아니면 당무 개입했다고 사과합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예. 뭘 사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뭔가 다른 분들과 조금 더 목소리가 달라서 충분히 또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그런데 여당 내부의 의원 말 맞다나 아니 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이라 부결시킨 거지 김건희 여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반대표를 던진 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문제는 앞으로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좀 가게 되면은 미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법이 가지는 위헌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목적이 보수 진영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인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제2부속실이든 뭐 특별감찰관이든 뭐 사과든 아니면 뭐 수사든 뭐든지 간에 저는 그래서 출구 전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한동훈 대표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거 특검법이 민주당이 더 강한 거든 뭐든 특검법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김재섭 의원 얘기는 이거 위헌성. 그러니까 특검 자체의 문제. 야당이 다 야당 마음대로는 특검법이어서 부결했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 박성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고요. 국민들께서도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를 참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임계치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당에서도 결국 여당 의원들도 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당의 일원이기는 합니다만 무조건적인 어떤 대통령에 대한 복종을 요구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실에 더 제대로 잘 전해야 될 의무도 지고 있는 게 여당 의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이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눈치 보고 용산 눈치 보면서 이렇게 소신껏 말도 못하고 잘못된 거 잘못했다 말도 못하고 이런 국면을 장기화시키면 시킬수록 본인들 정치 생명을 더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을 등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저 언제까지 이럴 건가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이 여당 내부의 기류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이 아마 마지막 부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뭐 아까 잠깐 만나봤던 앞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김대남 전 행정관 뭐 공격 사주 의혹 이게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윤한 갈등 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고요. 앞서 이번만 뭔가 불결시켰다라는 그 내부 얘기도 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만 뺀 원내 지도부 만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만나보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 되길 바란다 그런 취지로 좀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요? 예. 한동훈 대표께서도 흔쾌히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국록을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의미다라고. 제가요? 라고 한동훈 대표가 반문했던 화면 잠시 만나보고 갔는데